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의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초급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서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덧셈 뺄셈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곱셈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근데 곱셈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각 항의 규칙과 합계를 구하는 변수의 규칙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항의 규칙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항의 변수를 n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n의 값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1 증가되고 1 증가되고 1. 자, 1씩 증가되네요. 그죠? 그래서 n은 n 플러스 1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합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곱셈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덧셈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까지의 합계가 이제 1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1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합계에다가 항의 값을 곱해서 합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합계에다가 다시 항의 값을 곱해서 또 합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h라고 봤을 때, 자, 현재 h에다가 항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n 플러스 1, h는 h 더하기 n이 아니라 h 곱하기 n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기화를 할 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n은 1, 그리고 h는 1로 초기화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0번째 항을 초기화한다고 해서 n도 0이 되고 h가 또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왜냐면은 곱하기는 0에다가 곱하면 아무리 큰 수가 아무리 큰 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를 만일 0으로 초기화해버리면은, 자, 합계를 구할 때 h에다가 n을 곱하는데, 자, 이 결과는 항상 0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반복을 해도 h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 0번째 항을 한다라면은, 자, n은 0 주시면 되고 h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h는 1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1 곱하기 1 해서 1이 되고 1에서 2를 곱해서 1 곱하기 2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 합계, 자, 곱셈인 경우에는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드릴게요. 금방 설명드렸던 곱하기 연산의 순서도 보도록 하고요. 자,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교차 번갈아 가면서 수행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위칭 변수라든지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로 되어 있는 이런 숫자들도 한번 우리가 순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규칙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n은 n 플러스 1, h는 h 곱하기 n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h의 초기값이 0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서도 바로 보도록 하죠. 간단합니다.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자, n은 1로 초기화하고 h도 1로 초기화가 되었네요. 자, 각각의 핵심이 되는 처리문 들어가 주면 되고요. 자, 반복되는 것은 100번째까지라면 100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디버깅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버깅 하게 되면은 이게 100인지 99인지 101인지 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5번째 항까지 한번 디버깅 직접 여러분들이 화면 멈추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양수, 그 다음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는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할 때 한 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h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또 한 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h 곱하기 n 여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처리문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식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처리문을 이제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잘 이제 분배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력. 자, 입력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처리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출력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 단계 보시면은 n은 0으로 초기화가 되었네요. 자, 그렇지만 h는 0으로 초기화하시면 안 되죠. 자, 1로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0이고요. n은 n 플러스 1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yes 쪽으로 분기가 되겠죠. 자, h는 h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항까지 지금 합계를 구한 거예요. 자, n이 0으로 초기화 되었다가 n은 n 플러스 1에 의해서 첫 번째 항에 지금 합계를 구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을 1로 다시 바꿔줬고요. 반복이 되겠죠. 자, 반복되는 횟수는 뭐 100번째까지라면 100이라고 일단 놓고 디버깅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반복되고 n이 이제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라고 물었을 때 조금 전 1로 초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노로 분기가 되어야 되고요. 자, 3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 값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위칭 변수 값이 다시 이제 0으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현재 1 값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만들어서 다음에는 yes로 분기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 화면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번 문제는 모드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묻는 것은 무슨 그 결과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자, 짝수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홀수, 짝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계가 플러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h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자,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짝수일 때는 h 곱하기 n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이너스 부호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n은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h는 1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 단계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처리 단계, 자, 그다음 출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1로 초기화하고 n은 n 플러스 1이 되고, 자, 짝수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현재 n 값이 얼마예요? n이 1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홀수가 되기 때문에 덧셈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h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곱하기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자, 별표로 해서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보시면은 별표로 해서 곱셈 연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별표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반대 상대방, 예수 쪽으로 분기가 될 때는 이제 3번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반복되는 횟수는, 자, 여기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99 입력하셔도 되고, 100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디버깅 해서, 자,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100번째 항이지만은 여기 99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디버깅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99라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99라고 일단 예상을 하시고, 자, 이 문제는 디버깅 할 때, 자, 5번째 항까지, 자, 5번째 항까지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했을 때 120이 나와야 됩니다. 12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n은 9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계속 증가가 될 거고요. 자,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 n이 5가 되었을 때, 자, 노로 이제 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h 값이 12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만일 이게 5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100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버깅 할 때 5라고 입력을 했다라면은 n은 증가되어서 6까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6이 되었을 때, 자, 5가 되었을 때는 여기서 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yes가 되잖아요. 그죠? 5라면은 yes가 되고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6일 때 이제 no가 되면서 빠져나오는데 그때 h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순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칸을 더 줄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문제는 분수 문제입니다. 자,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차근차근 이제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요. 규칙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이거 접근할 때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얼만큼 증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분모가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자, 2하고 3. 자, 이 두 개의 숫자만 가지고 만일 증가치를 계산을 한다라면은, 자, 6으로, 자,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고 3분의 2는 6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3에서 6분의 4. 그러니까 6분의 1만큼 증가가 되었어요. 자, 그럼 6분의 1만큼 증가된 것이 다음에도 같은 값으로 해서 증가가 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다시 3분의 2하고 4분의 3을 보시면요. 12분의 8에서 12분의 9로 증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분의 1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한 번은 6분의 1, 한 번은 1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수는요, 분자하고 분모를 각각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거 많이 봤던 증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일식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분자를 i라는 변수를 이용을 한다면 i는 i 플러스 1의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자,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일 k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만일 분모를 표현을 한다면 k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물론 초기치는 다르지만은 처리문은 동일하죠. 자, 동일해요. 자, 근데 이 문제 보시면은 변수가 합계를 구하는 h라는 변수와 계산식의 수를 증가하는 변수 i, 이렇게 두 개의 변수만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처리문을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식 증가된다라는 규칙이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만 이용을 해서도 분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 분모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 뭐예요? 1이 더 많다는 게 차이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i를 이용을 한다라면은 분자 같은 경우에는 i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분모는 뭐예요?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i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을 표현할 때 i 플러스 1분의 i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물론 i는 i 플러스 1, 자, 처리 규칙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i가 1일 때는 2분의 1이 되고, i가 2가 될 때는 3분의 2가 되고, i가 3이 될 때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을 i 플러스 1분의 i다라는 것을 이끌어내시면은 이 문제는 다 풀이가 끝났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합계는 뭐 현재 항의 값을 h에다가 누적해주면 되잖아요. 자, 순서도는 간단합니다. 자,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i라는 변수가 일단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준 거고요. i가 0이란 얘기는 i 플러스 1분의 i라고 봤을 때 이게 0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분의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번째 항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0번째 항에 합계도 0이 되고 i도 0이 되는 그런 이제 초기화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초기화를 해도 되고, i는 1. 자, i는 1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뭐 초기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i는 i 플러스 1. 그리고 i 플러스 1분의 i를 계속 누적해주는 h를 구하는 처리문이 되고요. 자, 49보다 작다라고 부등호를 줬는데, 자, 왜 50이 아니고 그 49냐?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50분의 49잖아요. 그죠? 50분의 49. 자,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 i 플러스 1분의 i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i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가 49가 될 때까지 반복이 된다. 그래서 49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디버깅 해서 48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동호라든지 초기화의 위치라든지 처리문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이제 반복되는 구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디버깅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디버깅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디버깅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스위칭 변수를 이용하는 문제네요. 한 번은 덧셈, 한 번은 뺄셈, 덧셈, 뺄셈, 덧셈, 뺄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는데 한 번은 덧셈이에요. i 플러스 1분의 i가 되고요. 자, 또 한 번은 뺄셈이 되는 거죠. i 플러스 1분의 i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덧셈, 두 번째는 뺄셈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 덧셈, 뺄셈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력
처리 출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i는 0, h는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네요. 자, 스위칭 변수가, 자, 여기서는 바로 초기화하기 힘듭니다. 아래쪽 한번 내용 보셔야겠죠. 자, i는 i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i는 초기값이 0이 되었다가, 자, 1이 증가되면서 이제 첫 번째 항을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분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자, 3번에 들어갈 답이 여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i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분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분기가 돼야 되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시켜 주는 거고요. 자, 4번에 들어갈 답은 뭐 49. 자, 49, 50분에 49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49라고 놓고 한번 디버깅을 해보시면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자, 스스로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분자, 분모의 규칙을 잘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부호는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자, 4분의 8이고요. 자, 8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자, 분자 변수하고 분모 변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가 각각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5, 3이고요. 5에서 8, 3이고, 자, 이것도 3이죠. 그래서 a라는 변수를 이용을 한다라면 a는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4죠. 자, 일정 값으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은 1, 2, 4, 8이죠. 자, 이거 곱하기 2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곱하기 2. 자, 곱하기 2. 자, 규칙이 보이죠? 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b 곱하기 2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분수를 b분의 a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b가 가지는 규칙은 곱하기 2가 되고 a가 가지고 있는 규칙은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sum. 자, sum은 자, sum 플러스 b분의 a네요. b분의 a. 자, 근데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합계를 구하는 처리문도 같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초기화 부분을 보시면은 sum은 자, 1번 블랭크 되어 있고 그 다음 2번이 있고 b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b 변수가 하는 역할이 분모를 계산하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분의 a를 표현을 하는데 일단 b가 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을 지금 계산한다.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가 2로 초기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야만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도 초기화해 주시고 자,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분의 2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칭 변수는 이제 1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처리문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들어갈 그 조건문이 스위칭 변수를 이용한 조건문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no가 되었을 때 분기가 되고, 아래쪽은 yes가 되었을 때 분기가 됩니다. 자, 한 번은 뺄셈, 한 번은 덧셈이죠. 그래서, 4번에 sum은 sum 플러스 a, b분의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수행해야 될 게 yes로 분기가 되어야겠습니까? no로 분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항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항은 초기화 단계에서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을 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입니다. 이쪽으로 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칭 변수가 1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0이냐라고 조건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0이냐 조건 판단했을 때 노로 분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1값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다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부분만 보셔도 판단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조건 판단해서 노로 갔을 때 스위칭 변수값이 0이 되었다는 얘기는 현재 스위칭 변수값의 그 반대의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칭 변수값이 1값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값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은, 자, 노가 된다는 것은 반대의 값, 0이란 얘기예요. 그죠?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잘 보셔도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답을 찾는 것이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 다음 A 변수를 이용해서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데, 자, 언제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까? 자, 반복하는 것은 512분의 29입니다. 29. 자, 분자는 A가 되고 분모는 이제 B가 되는데, 이제 B가 512가 되고 A는 29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도는요, 여기에 A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하는 횟수를 정할 수도 있고요. B 변수를 이용해서 반복하는 횟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보다 5는 이제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답이 이제 29가 되는데, 29가 되는 것은, 이제 분자가 29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B 변수를 이용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갈 답은요, 51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A 변수도 그렇고 B 변수도 그렇고 처리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값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변수 이용을 해도 되고 B 변수를 이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 디버깅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